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복습해 보자면은 시대별로 우리나라 도시 발달 모습이 변화를 했는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와 그리고 남동 쪽의 해안 지역의 도시들이 크게 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르지 못한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구 밀도라던가, 도시 발달도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니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산업이라는 단어도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업이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물건이라던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런 것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도시를 공부한 지연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네, 교과서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범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공업의 중심지고요. 연한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공업지역 주요 도시입니다. 지금 분포된 것을 보니 수도권, 서울 근처와 남동쪽, 해안가에 공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 산지에서 산업이 발달했다. 네, 여기서 지금 새로 본 단어가 원료 산지일 거예요. 원료 산지라 함은 재료를 생산하는 장소예요.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배라던가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원료가 생산되는 그런 장소에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배로 수입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한 남동쪽 해안가에 새로운 중화학 공업단지가 형성되었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60년대 이후부터는 배를 통해서 원료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원료 산지가 아니라 그런 수출과 수입이 편리한 해안가 주변에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원료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파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자동차의 차체,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나 아연 같은 금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리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 실내에 있는 재료들 역시 플라스틱이라던가 시트, 가죽 시트, 가죽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료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합니다.
자, 수입은 배를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바다와 근접해 있는 도시들이 자연스럽게 공업도시로, 중화학 공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과서 71쪽을 보면서 지역별로 어떤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쪽의 자료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각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의 종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와 석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원료가 굉장히 부족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 시멘트 산업에 필요한 원료인 석회석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나요? 네, 첨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대전에서 첨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소와 대학교가 협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주변에 어떤 자연환경이 있죠? 그렇죠. 바다가 있죠. 자, 바다가 있으면 산업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료를 수출하고 수입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네,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덕분에 관광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이나 현장 체험학습으로 제주도 많이 가죠. 자, 이렇게 제주도에서 관광 산업이 발달한 까닭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따뜻한 곳이 제주도죠. 그래서 야자나무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산업이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발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역마다 가진 자연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근접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굉장히 따뜻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자, 또 다른 이유는 지역별로 교통이라던가 도시 분포와 같은 인문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산업이 각 지역별로 점차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어떤 한 지역도 과거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현재. 한번 교과서 71쪽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점차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그 지역의 모습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염전이었던 곳을 메워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옛날에는 염전 사업을 했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업단지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작은 어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제철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자연환경이 변화하기도 하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해 도시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거와 오늘날의 산업의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에서 얻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교통이라던가 어떤 도시 분포 같은 인문 환경에 따라서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러한 산업의 발달은 국토를 변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산업의 발달로 공장이나 건물 등의 여러 시설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